안녕하십니까.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디지털 건강 시니어 더 밸런스를 발표하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석이조 변수영, 박재영, 선호는입니다. 저희는 제안 배경, 아이디어의 특징, 어플리케이션 사용 방안, 그리고 기대효과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니어 더 밸런스라는 서비스를 제안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인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거의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고령층의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정보 소외 현상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 소외 현상이라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정보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편한 방법만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이러한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과 여러분들은 혹시 가족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소통을 하시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저는 울산에서 올라와 현재 자취를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과 연락을 하면 안부 인사를 주고받곤 하는데요. 부모님과 저의 전화통화 기록을 보니 5분 이상 길게 전화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저도 서로의 일상이 매우 궁금한데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부터가 망설여진 적도 있습니다. 제 주변 학우들의 가족과의 소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이 1회 미만 27%, 1회가 40%, 2회가 20%로 절반 이상의 학우들이 가족과 소통하는 횟수가 주 2회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제안하는 식단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 구성원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며 가족 간의 소통 증대를 기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저희 또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1인 노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 무관심 또한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10년 뒤에는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40% 이상일 것이라고, 4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때문에 저희는 가족과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인 가구와 배달 음식이 증가하면서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적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적정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는 이런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 서비스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시니어 더 밸런스의 첫 번째 특징은 AI 푸드렌즈입니다. AI 푸드렌즈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섭취한 식단을 촬영하여 섭취한 양과 섭취 영양소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질병과 체형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식단까지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식단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섭취 지방과 당분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식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가 오늘 섭취한 식단에 사용되는 재료를 이용하여 더 균형 있는 식단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푸드렌즈란 음식을 촬영하면 AI가 영양 정보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기술로 음식을 직접 검색하고 기록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식단 기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료를 기반으로 하여 음식을 인식하고 처음 보는 음식의 영양 정보까지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간편한 촬영만으로도 영양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고객층인 고령층의 가족들에게 식단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가족들의 식단과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자녀의 식단을 확인하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상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체형 정보와 질병 상태, 전날 섭취한 음식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별 목표 맞춤 걸음수를 제한하는 걸음걸이 서비스입니다. 걸음걸이라는 것은 걸음걸이의 옛말로 저희 타겟층인 고령층이 위화감 없이 어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고안해 보았습니다. 걸음걸이라는 서비스에서 제한하는 목표에 달성하게 되면 보험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타겟 고객층이 고령층인 만큼 포인트 사용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동된 가족도 포인트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료 납부나 각종 혜택으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어플리케이션의 구체적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소개를 위해 68세 환자 박보험 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박보험 씨는 당뇨를 앓고 있고 평소 혈당이 높아서 식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식단 구성에 제약이 많고 생활식 주의해야 할 점이 많아 어떤 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할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니어 더 밸런스는 이용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선 AI 푸드 렌즈를 통해 섭취한 식단을 촬영하면 음식의 영양성분, 칼로리 등을 분석합니다. 분석된 결과 및 이용자의 기저질환, 체형 등을 바탕으로 섭취한 영양소가 이용자에게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이후 어떤 영양소 섭취를 늘려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 영양소는 무엇인지 알려주고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며 생활하는 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제공합니다. 박보험 씨의 경우 당뇨를 앓고 있기 때문에 당이 빠르게 오르는 쌀밥 대신 현미밥을, 심장병 위험성을 높이는 과도한 지방 섭취 대신 소양지를 섭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거나 운동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층이 어플리케이션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니어 더 밸런스는 이용자의 전날 식단 및 건강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위한 목표 걸음수를 제시합니다. 박보험 씨의 경우 전날의 식단과 당뇨 환자임을 고려하여 걸음수를 제시하고 식사 후 무리한 운동 시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박보험 씨의 건강 정보와 함께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목표를 모두 달성하게 되면 포인트 적립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더 밸런스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 효과는 앱테크 시장의 확대와 의료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 해결 방안 제시입니다. 캐시워크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0만 건을 돌파하였음을 통해 현재 소비자들이 헬스케어, 건강 앱테크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시니어 더 밸런스는 보험사의 자체적인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과 혁신적인 식단 제공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소비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이는 보험 산업 내의 앱테크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보험사 서비스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니어 더 밸런스는 식단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던 기존 식단관리 서비스와 달리 사진 촬영 한 장만으로도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젊은 세대만 누리던 디지털 혜택을 노년층도 쉽게 누릴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유인 제공을 통한 이용자의 걷기 운동 유도입니다.
시니어 더 밸런스는 걸음걸이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목표 걸음수를 제안하고 달성 시 보험사 포인트 적립이라는 경제적 유익을 제공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보험료 납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플을 통해 연동된 가족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 세대의 걷기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대 효과는 고객의 건강정보 데이터 획득으로 딥러닝을 통한 보험사만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적절한 유인을 통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플 내 검진 기능으로 입력받은 데이터로 딥러닝을 통한 독자적인 데이터를 구축하여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내 검진 기능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건강정보 데이터를 입력하면 보험사는 개인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독자적인 데이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 A의 경우 유병자 실비보험 상품 개발 과정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다른 손해보험사의 경우 개인별 맞춤 보험료 선정 시 이용하는 것처럼 다양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기대 효과는 보험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입니다. 최근 어플을 통한 보험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년층 서비스 이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 심장병 등 가족력을 분석하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플 연동 가족, 즉 잠재적 고객들을 위한 맞춤 보험 상품을 인공지능이 선별할 것입니다. 선별된 상품은 가족력 분석을 통해 개개인에 맞는 보험료율이 책정되어 선별됩니다. 선별된 상품을 어플을 통해 연동된 가족들에게 추천하고 이는 보험사의 새로운 고객 위치로 이어져 수익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부모님이 어떤 식사를 하셨는지, 끼니를 거르진 않으셨는지 안부 전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시니어 더 밸런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보험으로 챙기는 효자로 구성된 우리 일석이조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주요 특장점은 사진을 활용해서 그 식단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적으로 검토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창의적인 부분이, 아까 사진을 공유해서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창의성이 있어 보이기는 했는데, 이미지를 통해서 식단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도 간에 대한, 그러니까 소금의 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어렵고, 기성품에 대한 부분은 이 칼로리라든가 영양소에 대한 것들이 목표가 돼 있으니까 확인이,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공동적으로 술을 먹거나 이럴 때 이제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같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꼭 아침에 먹었다고 해서 그 반찬을 다 먹지는 않잖아요. 또 남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거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하신 게 있는지. 네, 우선 저희가 제안한 푸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정확한 양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안으로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서 내가 오늘 이 사진 찍은 반찬에 얼만큼을 먹었는지 정확하진 않더라도 수치를 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된 대상이 노년층이기 때문에 음성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런 체크리스트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그 현대 보험업계에서 푸드랜드 서비스를 이제 실천했었던 걸 파악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더 창의성을 제시하고 싶은 거는 집에서 이제 투석 환자들이나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 단백질이나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식단을 매일매일 구성하기가 힘든 걸로 생각이 돼서 그런 식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좀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고안하였습니다. 네,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이 보면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 엄청 많지는데, 우리 주제가 또 보험사 쪽에 대한 혁신인데, 이 상품을,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에 부과하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서비스를 갖다가 확대시켜서 이제 보험을 갖다가 가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시는 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목적은 그 노년층 이용자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었고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동되어 있는 가족들에게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그 가족들을 부모님의 식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앱으로 유인시켜서 마케팅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